언젠간 올지 몰라.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너 만났다는 건 외롭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아는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건 나 또한 원하는 거야. 이미 나는 따로 있지 않아. 이별이라는 것 또한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 너 만났다는 건 외롭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아는 한 가지. 널 만났다는 건 외롭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오늘 제가 이제 첫 방송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제목을 왜 기후위기 마함 해보입시다라고 정했냐면 우리 물론 우리 남해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대단한 분이 돌아가셨던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또 대단한 분이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누구냐면 최동원 야구 선수입니다. 최동원 야구 선수는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신적으로 아실 텐데요. 무쇠팔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남해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나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 부산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야구를 부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산을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해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전까지 남해에서 사시다가 부산으로 가서 초등학교 때 그 이사를 가서 거기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분이 1984년도에 한국 시리즈 즉 그 야구에서 최고 프로 야구 중에서 최고를 가리는 마지막 경기가 바로 한국 시리즈인데요. 그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삼성 라이온즈하고
부산하고 경남을 대표했던 롯데자이언츠 두 팀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때 롯데자이언츠 소속으로 이 최동원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7경기 중에서 무려 5경기에서 공을 던집니다. 보통 요즘 투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일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 한 번 던지고 나면. 근데 그때 이분은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골로 나가서 던져서 무려 4승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가 이기게 되는데요. 이 비하인드가 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자이언츠가 사실은 실력적으로 한국 시리즈에 못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만만해. 롯데자이언츠가 만만해서 롯데자이언츠가 올라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지 일부러 져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져주기를 하는 바람에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 기적 같은 일을 이 최동원 선수 중심으로 이루은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항상 했던 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가 눈앞에 보여도 이분은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함 해보입시다 라고 항상 외치면서 당당하게 질 때도 공을 던지고 이길 때도 공을 던지고 지고 이기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전하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마음이 들고 사실 우리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자는 밥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그거를 30% 이상 줄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만 줄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모두가 30% 이상을 줄여야만 지금의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아픔, 굉장한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실패가 눈에 보이더라도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는 그 최동원 선수의 말처럼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가지 정도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소풍 가자. 두 번째는 무슨 날인데. 세 번째는 거기가 어딘데. 네 번째는 일날기다라는 작은 소제목으로 해서 각각에 따라서 제가 그 컨셉을 잡았는데요. 소풍 가자는 우리가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의 날씨 변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슨 날인데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내가 여기 플라스틱 컵 있죠. 요런 이 플라스틱 컵이 분리 배출이 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또 자원의 재순환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레기가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 일 날기다는 주로 이제 요겁니다. 이게 괴담집인데요. 조선시대 괴담집입니다. 괴담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시대에 뭔가 시대가 흉흉하기 때문에 이런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주로 기후와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무슨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조선시대 기후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수 있을까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월드컵 개막식에서 아주 우리 BTS 우리 멋진 젊은이들이 노래를 불렀죠. 그중에 정국 씨가 불렀던 드리머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반드시 멋진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풍을 가야 되겠죠. 어쨌든 월드컵을 보려고 해도 소풍을 가야 되니까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을 갈 수는 없으니까 과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소풍을 갈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날씨를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는 지금 이번 주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5도, 6도 정도 너무 따뜻해서 패딩이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한 작년보다 150% 정도 이렇게 매출이 좀 올라갔는데 패딩이 안 팔린다고 백화점에서 울상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울상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돼서 북쪽에서 폭탄 저기압이 내려옵니다. 폭탄 저기압. 굉장히 찬 바람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바람 세기도 폭탄 저기압은 우리 그 여름에 비하면 태풍 있죠. 태풍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겨울철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급이냐면 중급 정도 됩니다. 힘남노급 정도 되는 그런 겨울철 태풍이 이제 다음 주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바람은 25m/s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우리 그 집의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도를 가진 굉장히 센 폭탄 저기압이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울 것이다. 상당히 춥다. 그래서 만약 혹시나 소풍을 가시겠다 하면 단디 입고 옷 단디 입고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기후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후는 우리 사람을 치면 성격입니다. 성격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한 번 변하면 또 잘 안 변합니다. 변하기도 쉽지 않지만 한 번 변하면 또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날씨는 기분과 같습니다. 기분.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날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날씨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시는 우리 옛날 이야기도 있죠. 그 남학신 파는 분하고 그다음에 우산 파는 그 자식을 가진 엄마의 그 애안을 그린 아주 멋진 동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날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기후죠. 이거는 왜 한 번 변하면 잘 안 바뀌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작은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이 기후 자체가 변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를 일단 한 곡 듣고 올까요? 다시 이 거리에 가득히 겨울 노래가 들려오면 기억이 나 따뜻했던 너 나의 꽁꽁한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나누었기에 네 커다란 장갑 사랑해 하고 다음 말을 하면 넌 떠날까봐 내 두려움이 널 보냈나봐 하얗게 세상 하얗게 내 그림 쌓이면 날 기억해줄까 한 번쯤 내 얼굴 생각이 날까 하얗게 세상 하얗게
두 손 모아 Christmas wish 네가 돌아와 주길 널 갖고 싶어 그날처럼 사랑해 널 너를 사랑해 나 한 번도 못한 말 하얗게 쌓이면 한 번쯤 내 얼굴 생각이 날까 사랑해 널 너를 사랑해 꼭 듣고 싶었는데 넌 하얗게 날 지우고 이젠 차가운 흰눈만 쌓여 예, 서영은의 겨울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단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너는 이제 무신날인데라고 하는 코너인데요. 매 11월 마지막 네 번째 금요일을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그럼 오늘이죠.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면 왜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 1900년대에 우리 인공이 사람이 만드는 구조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런 것들, 이런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물과 식물의 총질량 뭐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질량의 3%였습니다. 단 3%.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이 1900년이 지나서 약 100년 정도 지나면서 반이 되었습니다. 50%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게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 2020년에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즉 동식물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0조 1천억 톤쯤 됩니다. 1000조 1천억 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인간이 만든 인간 구조물이 그전에는 3%였는데 그 50% 그러니까 그 동식물의 무게와 똑같아지는 그 시점이 한 100년 걸렸는데 그 이후에 20년 만에 또 다시 똑같아졌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동식물보다 더 많은 우리 인공 구조물이 생기게 되는 건 이제 10년도 안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는 1.5배가 되겠죠. 인간의 구조물이. 그러면 더 지나면 엄청납니다. 이번에 우리 사우디 뭐 빈인가 하시는 분이 왕자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굉장히 재산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분 나라에 뭘 지을 거냐면 엄청난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인천에서 강릉까지의 길이가 되는 롯데월드, 서울의 롯데월드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건물 높이만큼 되는 것을 일렬로 속초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강릉까지 쭉 연결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럼 앞으로 인간은 더더욱 건물을 더 많이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연은 없어진다 봐야 되겠죠. 자연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못지않게 우리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일회용, 특히 우리 요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해양 쓰레기가 우리나라 면적의 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8년에 7개가 됩니다. 섬이 7개가 생기거든요. 즉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로 증가합니다. 인간이 엄청나게 지금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단 하루만이라지만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좀 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다이어트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끝나고 나면 더 먹죠. 그걸 우리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고 오늘 하루 안 썼으니까 내일 돼서 더 많이 쓰겠다. 그런 마음을 또 드시면 안 되겠죠. 오늘 안 썼으니까 내일은
조금만 써보고 하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다. 행동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바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연약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촛불이여 여인의 눈물이여 너마저 꺼진다면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연약한 이 아이를 누가 지키랴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리움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저런 촛불이여 외로움은 끝이여 너마저 꺼진다면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연약한 이 아이를 누가 지키랴 예, 아무것도 사지 않는 분들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조용필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그럼 축복을 들고 그 축복 노래에 촛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촛불은 세상을 밝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밤에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는 촛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촛불을 우리는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촛불을 밝힐 것인가? 자, 바로 이게 플라스틱 컵입니다. 자주 보셨죠? 주로 이제 우리 커피 마시러 가면 카페에 가면 바로 이런 컵을 많이 줍니다. 주로 아이스 커피죠. 뜨거운 거는 종이에 주는데 주로 차가운 커피를 먹을 때는 여기에 담아줍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보시면 이게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 마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이 된다는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재활용이 될까요? 어떨까요? 정말 재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재활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질이 두껍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장에 가면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하고 나면 수거업체에서 분리 받아가지고 선별하는 작업장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선별을 하는데요. 그때 그 선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줍지를 못해요. 그 컨베이어 벨트가 쭉 흐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쭉 흐르면서 그 위에 분리 배출됐던 물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그 사람이 직접 그것을 건져냅니다. 근데 컨테이너 이 벨트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선별하시는 그 노동자분은 이걸 건져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작은 거는. 그래서 큰 거 위주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게 재질이 이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좀 많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줍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마크는 되어 있죠. 그래서 분리 배출하실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배출하지 않으면 공무원한테 걸리면 벌금을 묻니다. 최소 10만 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리 배출을 해주시고요. 분리 배출을 해주시고 우리는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렇지. 우리가 실컷 노력해서 분리 배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원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죠. 자, 여기를 보시면 전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의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중에서 하나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요. 하나는 전분 옥수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 전분 옥수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생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분해가 그러니까 물론 생분해되는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습기도 얼마 있어야 되고 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만은 어쨌든 생분해되는 이 플라스틱 컵은 버려지더라도 이것은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카페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생분해되는 이런 컵들을 조금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분들은 이런 컵으로 커피를 주는 그런 업체들을 조금 자주 많이 애용해서 그런 업체들이 좀 각광받을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재활용이 된다 할지라도 재활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깨끗하죠. 이것이 섞입니다. 섞여서 재활용될 때 섞여서 다른 물건들하고 다른 것들하고 섞여서 재활용이 되는데 그때 이게 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우리는 깨끗해 보이니까 항상 재활용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2번 정도 재활용되고 나면 더 이상 안 된다고 합니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닌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이걸 항상 들고 다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이것을 우리가 재사용을 하자. 재활용은 폐기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인데 재사용은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플라스틱 컵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쓰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조명으로 씁니다. 요건 태양광인데요. 태양광으로 빛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밝아서 이게 켜도 이제 들어오네요.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죠? 다시 한번 더 켤게요. 빛이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좀 어두워야 됩니다. 어두워야 이게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요렇게 요걸 태양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전기 쓰는 전등을 해서 여기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아이들한테 요 그림을 그리게 하면 좋겠죠. 그림을 그리게 해서 놓으면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좀 소중하게 느낄 것이고 또 그러면 재사용이 참 좋은 거구나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도 좀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제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휴지 통으로 씁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건 근데 큰 통은 안 돼요. 좀 이게 좁기 때문에 큰 두루마기 화장지는 안 되는데 작은 좀 쓰다가 남은 두루마기 화장지는 심을 뽑습니다. 여기 있는 심을 안에 동그란 종이 심이 있죠. 그걸 뽑습니다. 뽑고 거기서 나오는 휴지 하고 요걸 몸통에 두루마기 화장지를 넣고 저기 플라스틱 컵 위에 보면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다 그 구멍으로 요거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뚜껑을 닫아주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휴지 통을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을 좀 곳곳에 좀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비싸지만 재활용 화장지를 저는 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버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옛날에 대학 때 제 또 별명 중에 하나가 어버버였습니다. 어버버 말을 좀 어버버 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 하더라도 조금 귀엽게 봐주시고요. 귀엽게 봐주세요.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시면 요거를 더 멋진 걸로 쓸 수 있다. 어떤 분은 여기 또 화분으로 또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결을 해서 이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세 개 연결해서 모양도 좀 예쁘게 해서 화분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굳이 그럼 화분을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소위 재사용인데 그 중에서도 업사이클링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 버리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노래 또 한 곡 듣고 올까요? 결국은 이게 또 흘러 다시 우리한테 옵니다. 뭐로 돌아오죠?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 밥상으로 올라와서 저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혈관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 플라스틱의 인생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기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걸 그것은 인생 저리 들어 친구도 알게 되고 사랑하며 때로는 방황하며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우리가 얻은 것은 진정 무엇이고 우리가 잃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 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
포기하고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부딪히는 갈등과 갈등 속에 아하 숨겨있던 자신을 발견하며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우리가 얻은 것은 진정 무엇이고 우리가 잃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 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 예, 재영 씨의 그것은 인생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인생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흘러 다시 우리 밥상으로 온 그 인생. 다시 돌아오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2500년 전입니다. 제가 좀 사실 제가 조금 많이 건방지거든요. 저보다 잘난 놈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정하는 존경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독일 분이고 한 분은 중국 분이고 한 분은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중국 분 중에서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분을 제가 굉장히 감히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밭에 물을 주고 있는 농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공이 농부한테 기계가 있으면 지금 이거 한두 둑 말고 100두둑도 물을 뿌릴 수 있어서 엄청나게 일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텐데 왜 기계를 쓰지 않습니까? 하고 노인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기계가 결국 그때 지금은 뭐 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이 다양한데 그때는 주로 이제 나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나무를 결국은 그 기계를 만들려면 물레방아도 그렇잖아요. 기계를 만들려면 결국 나무를 배워야 되고 또 그러면 그 나무를 베면 그럼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옮기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옮기는 게 따른 또 직업을 가져야 돼 직업이 또 생겨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그것을 중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르는 또 더 많이 먹어야 될 것이고 또 주막도 필요할 것이고 그럼 하나의 기계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사용되게 되면 그에 파생 효과라고 하죠. 파생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경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각각에 따라서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더 많아진다. 그럼 그 욕심 때문에 이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좋은 뜻에서 내 노동을 조금 줄여서 힘든 걸 조금 줄여서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욕심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해서 도가 결국은 도라고 하는 만물의 이치가 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말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마저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되돌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는 괜찮잖아요, 그죠? 얼굴은 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얼굴을 가리시고 방송 그냥 목소리만이라도 한번 더 다시 들으시보면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아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무엇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비용 속에는 바로 인간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은 본질을 잊게 하고 그 욕심에 따라서 인간이 더 많은 것을 사용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장자가 그런 공자의 비교에 공자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를 비유해서 이렇게 글을 적었던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피셜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는 일이 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일 날기다라고 하는 작은 코너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코너는 요 괴담실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괴담실록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 사람이 그 괴담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그때 조선 시대에 실제로 우리 민중들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지금이야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은 거기서 다 의존하지만 옛날에는 다 어른들이 다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뭐 조선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어른들이 들려주는 재밌는 이야기 중에서 무서운 것만 이렇게 넣은 책입니다. 네. 근데 이 왜 무서운 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무섭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기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이 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것을 빗대어서 그 무서운 이야기로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날씨 우리 기후는 어떻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 제목은 바로 요겁니다. 고려를 무너뜨린 거인입니다. 고려를 무너뜨린. 고려를 무너뜨렸다. 고려를 무너뜨린 사람은 뭐 우리가 딱 생각하면 우리 남해에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성계 장군 아니겠습니까? 위화도 해군을 멋지게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성계 장군이 거인일까요? 자, 이건 이야기를 들어봐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왜 하게 됐는가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편을 기대하셔야 되겠죠. 다음 해에 이 이야기를 드릴 건데 누구일까 과연 거인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중세온난기라고 있습니다. 중세온난기. 요거는 전 세계적입니다. 물론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중세온난기는 뭐냐면 950년 정도부터 한 1350년 사이 한 500년 정도의 동안 기후가 따뜻했습니다. 그 전보다 최소 1도 이상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상당히 좋았어요. 고려시대 때. 그럼 고려시대가 끝날 쯤 돼서 어떻게 됐겠어요? 날씨가 추워진 거죠. 빙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빙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평년 날씨가 되는 것이죠. 평년 날씨가 되는 거지만 고려시대보다는 1도가 떨어집니다. 그때 왜 하필 이성계일까? 왜 하필 이성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성계 장군이 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중세온난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기후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괴담이 바로 고려를 무너뜨린 거인이라고 하는 이 괴담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시려면 이 내용을 들어보셔야 되겠죠. 다음 해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또 누르시고 꼭 다음에 들어주시면 좋겠고 너무 제가 파리를 합니다. 그죠? 제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걸 좀 많이 들으달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총 4가지 제목은 전체 제목은 기후 위기 마함 해보입시다입니다. 기후 위기 물론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한다면 우리가 최동원 선수 이수신 장군 못지않은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4가지 앞으로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분리배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개념을 통해서 날씨가 기후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구나. 그럼 앞으로 우리 과거를 알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걸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노래 바로 거지밥입니다. 이재영 씨의 거지밥인데 바로 우리는 기후위기 바로 그 앞에 와 있습니다.